이야기는 태국 동북부의 로아이주에서 일어났으며 수도인 방콕에서 2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황금 사원이 있는 국가에서 가장 큰 행정 단위 중 하나입니다. 왕세프헝 지역은 로아이주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자연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으며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23년 11월 왕세프헝 지역 1번마을에서 화려하고 장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29세인 셔투롱 쏙쏙로, 그는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입니다. 신부는 44세인 켄차너 퍼션스로, 지역의 미용사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15년 차이로 3년간 함께 살았으며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결혼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한 결혼식의 공기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가족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결혼식의 기쁨을 순식간에 공포와 슬픔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사건 재조명 TV에서 이 피바람 흐르는 결혼식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그날은 태국의 토요일이었는데요. 11월은 추운 자동차 시즌이라 비도 거의 오지 않고 날씨도 꽤 시원합니다. 그날 이른 아침, 왕남 카이아우 네칸 레처시머 지역의 1번마을에서 신랑 셔투롱 쏙쏙은 왕세프헝 지역의 집에서 신부 켄차너 퍼션스를 환영하기 위해 대규모 결혼식 그룹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현지 관습에 따라 신부 집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축복하도록 기도하는 종교의식도 거행됩니다. 공식 결혼식은 오후 4시에 거행되었으며 많은 지인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즐거운 결혼식 분위기 속에 신랑과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셔투롱 쏙쏙과 켄차너 퍼션스는 공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3년차였습니다. 그 시절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강한 정서적 기반을 구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만찬이 시작되었고 모두가 지역 특산품을 즐겼으며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신랑 신부에게 최고의 축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 신랑과 신부는 말다툼을 벌이는 듯했고 이내 신랑 차투롱 쑥쑥은 식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슬픈 표정으로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일부 손님들은 차투롱 쑥쑥의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신랑이 술을 많이 마셔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논쟁이 끝난 후에도 모두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즐겼습니다. 오후 11시 30분쯤 신랑 차투롱 쑥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문으로 향하는 이례적인 행동은 곧바로 주변 하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일부 손님들은 큰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손님이 신부 켄차너 퍼션스에게 다가가 신랑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짜투롱 쑥쑥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사려 깊은 표정을 지으며 일행으로 돌아왔다. 그가 등장하자 손님들의 속삭임도 사라졌다. 모두가 신랑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투롱 쑥쑥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12발의 총탄을 연속으로 발사했다. 단 2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신부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비명과 도움 요청이 계속 울려 퍼지고 손님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셔투롱 쏙쏙도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신랑이 넘어지자 일부 손님들은 진정을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결혼식 현장 곳곳에 깨진 테이블과 의자, 깨진 물건들, 깨진 맥주병이 널려있는 모습에 그들은 극도로 놀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결혼식 피로 현장 한복판에 있던 5사람의 구석구석에도 수많은 하객들이 숨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 1차 조사 결과 생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3명은 신부 칸차나 파춘투액과 어머니, 여동생이었다. 나머지 2명의 피해자는 파티에 참석한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차투롱 쑥쑥이 신부를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을 보고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불행하게도 총탄을 맞았고 50세 손님 통론, 송난, 은 총에 맞아 살아남지 못했고 나머지 28세 손님 밤농챗, 뱀렁체트, 은 왼쪽 엉덩이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그는 현장 응급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랑 차투롱 쑥쑥이 차에서 훔친 권총에서 총 13개의 9mm 탄피를 수거했다. 경찰은 셔투롱 쑥쑥이 존 묘어 지방 해군 기지에서 해병대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미래가 꽤 밝았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의 오른쪽 다리가 기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해군 경력에 작별을 고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투롱 쑥쑥은 여전히 열심히 노력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나에게 또 다른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차투롱 쑥쑥은 해군 복무 덕분에 체력이 좋다. 그는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프로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힘든 훈련 덕분에 그는 수영과 사격 분야에서 점차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2022년 차투롱 쑥쑥, 셔투롱 쏙쏙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아세안 장애인 게임의 태국 대표팀을 대표해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셔투롱 쏙쏙은 수영과 양궁의 두 가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마침내 데트 후이 트롱 BACC는 수영을 시작하여 끊임없는 노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태국 로헤이주에서 또 한 차례 장애인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차투롱 쑥쑥의 결혼식 이후 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웠고 모두가 그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빛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혼식 도중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미완성 계획이 실행 불가능해졌습니다. 신부 켄차너 퍼션스근 44세이며 미용사입니다. 셔투롱 쏙쏙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다. 켄차너 퍼션스근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차투롱 석숙보다 15살 연상이지만 칸차나 파춘투액은 뷰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주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 셔투롱 쏙쏙과 켄차너 퍼션스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켄차너 퍼션스근 여전히 전 남편과 공유하는 두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종종 전 남편의 집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차투롱 쑥쑥은 아름답고 온화한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칸차나 파춘투액이 다른 남자와 대화할 때마다 항상 걱정을 느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여러 번 다툼을 벌였습니다. 켄차너 퍼션스에 관해서는 셔투롱 쏙쏙의 높은 소유욕으로 인해 질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너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고 단지 일상생활의 작은 상황일 뿐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전 남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단지 아이들을 보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관계에 대해 어떤 모호함이나 뒤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다. 셔투롱 쏙쏙과 함께 살면서 켄차너 퍼션스는 항상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준수했습니다. 그녀도 결혼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 동안 칸차나 파춘추액은 항상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관용하며 새롭고 조화로운 가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결혼식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신랑 신부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차투롱 쑥쑥의 절친한 친구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차투롱 쑥쑥은 많은 업적을 달성했지만 실제로는 외모만큼 자신감이 없고 늘 자의식이 강하다. 켄차너 퍼션스과 셔투롱 쏙쏙의 나이 차이, 인생 경험의 차이 및 자신의 약점에 대해 켄차너 퍼션스기 항상 그의 곁에서 관용과 격려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다른 건강한 남자와 동등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켄차너 퍼션스키 그를 더 부드럽게 대할수록 셔투롱 쏙쏙은 그를 잃을까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항상 켄차너 퍼션스키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켄차너 퍼션스키 두 자녀를 만나기 위해 전 남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셔투롱 쏙쏙은 상대방이 방문을 단지 이유로만 본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전 남편과 데이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여자친구의 전 남편과 비교했고 미래의 켄차너 퍼션스기 다른 남자와 재결합하기 위해 자신을 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리 전문가는 셔투롱 쏙쏙의 자존감 부족과 질투심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그의 자아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심리 전문가는 켄차너 퍼션스기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셔투롱 쏙쏙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그의 자신감과 결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잠재적인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참석자는 결혼식에서 켄차너 퍼션스과 셔투롱 쏙쏙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손님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언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참석자는 몇 마디를 들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셔투롱 쏙쏙은 결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받은 혼례금에서 일부를 빼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투자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때 켄차너 퍼션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셔투롱 쏙쏙은 그녀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했으며 그녀는 미래의 다른 남성을 찾아 그를 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셔투롱 쏙쏙은 혼자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 아마도 그는 과거의 일들과 이미 가지고 있던 자존감 부족과 질투심을 상기시키며 더욱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손님들이 참석한 결혼식에서 그는 켄차너 퍼션스과의 논쟁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표출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총을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사용된 총과 탄약은 셔투롱 쏙쏙이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구입되었습니다. 그는 저녁 후 총을 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가족들은 켄차너 퍼션스의 장례식을 치렀으며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반면 셔투롱 쏙쏙은 태국 파이마이 지역의 절로 이동했습니다. 불행히도 다른 손님 중 한 명은 사망했으며 그의 가족은 그를 파이마이 지역의 다른 절로 이동시켰습니다. 결혼식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기쁜 순. 아시아에서 태국은 총기 소유 비율과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만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15.1%에 해당합니다. 즉, 100명당 15정의 총기가 소유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ASEAN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0만 명당 거의 4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필리핀에 이어 ASEAN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태국의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인 아누틴 찬위락은 2023년 11월 23일 연간 총기 소유 허가증 발급을 일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이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총기 폭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 명령이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끔찍한 결혼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10월에는 한 청소년이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4세의 용의자가 사립학교의 학생이며 학비가 $4,000, 즉 매 학기 1억 원이 넘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는 총기 사건이 발생한 시안파라곤 쇼핑몰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태국 경찰은 불법 총기 및 탄약 거래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4세 청소년에게 총기와 탄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몇몇 인물도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미성년 용의자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나 한동안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10월 6일
용의자의 가족은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서 아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및 사망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은 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당국에 큰 질문을 던집니다.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인 아누틴 찬유락의 총기 사용 허가증 발급 중지 명령은 중요한 노력이나 여전히 심리 지원 및 감정관리 교육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매번처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건 재조명 TV 채널에서 더 많은 고전 사건들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